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이 어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61명의 당원들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 시도별로 신속하게 공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당세가 약했던 곳에서도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에 모두 복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어 경쟁을 통해 더더욱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승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공천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신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으로 일신해야 하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통해 정치인들도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시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도자로, 그리고 때로는 중재자로,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는 선배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지난 9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여러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은 김기현 대표님이 끌어내주신 원내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없었다면 한 발짝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신 김기현 원내대표님께 당은 앞으로도 많이 의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를 저 개인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상당 부분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북한의 호텔 해체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단정에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이제 왔어야 남북 협의를 제의했으나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우리 국민 혈세 700억 원을 공중분해시킬 때에도 강력한 항의 한마디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심기를 건들까 봐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권 말까지도 북한 눈치나 살피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키워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식이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가 무엇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 남북, 미북 대화가 성사되기는 했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를 파기한 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극도로 위험한 의도를 겁도 없이 노골적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서해상에서 잔인하게 소외하기까지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해금강 호텔 해체에 대한 우리의 협의 요구에 북한이 묵묵부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북한에게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아직까지도 북한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나 크게 훼손시키고 있고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 출범하는 새 정권은 대북 굴종적 자세를 청산하고 주권국가 당당한 국민을 대변하여서 북핵 폐기
전쟁 억지를 위한 국방력과 외교 안보 역량 강화에 국력을 모아감으로써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 교류의 문은 항시 열어놓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평화는 적의 시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힘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역사의 교훈에 따라 새 정부는 반드시 한반도 진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교육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에 운운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선거법 해석을 내어놓고 문관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더구나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대선 투표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소쿠리 투표의 흑역사까지 써놓은 터에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선관위의 존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자체해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감사로 대충 떼우고 적당히 국민 비난만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 국민의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도 감사 무풍지대에서 복지부동 무사 안일에만 빠져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무책임하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비춰질 소지도 충분합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반대는 명분이 없을 뿐더러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국민적 재앙에 마주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에 앞장서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특히 이준석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님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반짝반짝하는 자산을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석수가 절대 열세인 상황입니다. 우리 당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지도부가 민심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민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평의원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호소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